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어제 멤버십 수익률은요, 에버커트에서 수익이 나서 2.95%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미국 AI 산업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상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떨어질 것인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도 홀로 떨어졌죠. 그래서 인제 이게 주봉인데요. 예, 주봉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쭉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죠. 하지만 이거는 인제 2023 년부터 저점에서 쭉 상승을 했던 대세 상승의 기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올해 초부터는 인제 하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실 때도 이 지점이 인제 기준이었죠. 그래서 1월 27 일에 딥시크 쇼크를 먹고 나서 그 이후로 인제 150 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함께 낮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4,500조 원의 규모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주가는 사실 이평선을 쉽게 거스르고 상승하기가 힘들죠.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그 차트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뭐 21선이나 5일선 그다음에 캔들 전체가 지금 121선, 61선하고 정반대 위치에 있죠. 아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역배열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상승이 나오지만은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어요. 21선 자체가 지금 하방이고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걸 쉽게 거슬러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이제 120선을 터치할 때까지 수많은 뉴스가 나오겠죠. 주봉 보시면 지금 현재 60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인제 앞으로 나올 뉴스에 따라서 120선까지도 인제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인제 $100 만 오면은 싸졌다 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100 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전체 시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주로 투자나 인제 경쟁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텐데 여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인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점론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인제 역사적인 고점을 찍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인제 $150를 터치하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LLM 모델에 이어서 하드웨어도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인제 가격도 확 낮춰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경쟁자들을 전부 다 떨고 냈어요. 그래서 인제 세계의 어떤 공장으로 지금 변모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패턴이 인제 AI 분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최근에 많은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할 때는 엔비디아가 거의 유일무이한 AI 최고의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한 2년 동안 지속이 됐었죠. 근데 인제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AI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인제 중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량품을 만드는 나라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도 옛날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어요. 지난 2주 사이에만 10 가지가 넘는 AI 모델이 새로 공개가 됐어요. 뭐 바이두라든지 뭐 알리바바 그다음에 뭐 텐센트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로 공개가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중국이 늘 그랬듯이 AI 분야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미국 거를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최적화를 하죠. 최적화. 그다음에 가격을 낮춰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엄청난 규모로 경쟁자들을 파산시키는 전략이다. 이게 인제 중국의 주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생태계 전반에서 기업 마진을 크게 압박하는 추세가 곧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의 저비용 모델이 복제가 될 경우 이건 오픈 소스죠, 딥시크는. 그래서 고가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기업도 가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고점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이 강력한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가진 만큼
AI 모델이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AI를 탑재한 기기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침투 속도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빠르죠. 미국이 이제 뭔가를 먼저 만들어내는 거는 잘하지만 그걸 이제 시장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침투시키는 그 속도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개발 기지이자 생산 기지로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체스 로봇이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 수 있는 체스 로봇인데 여기 뭐 이제 AI가 탑재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체스 상대가 돼주는 로봇이고 이제 팔로 이렇게 체스 말을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10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요 그림은 이렇게 축구하는 로봇까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박람회에서 출품한 중국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제품을 빨리빨리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제 중국이 미국 턱밑까지 근접했거나 아니면 일부 기술은 추월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인제 원인, 어떤 이유, 근거는 총 4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 엄청난 인재풀이에요. 엄청난 인재풀. 2020 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스템이라고 그러죠. 과학, 기술, 그다음에 공학, 수학 학위 취득자가 무려 3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350만 명. 350만 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 가지고 지금 AI 분야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죠. 초봉을 2억 6천을 주고 인턴도 월 4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 분야가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손쉬운 수익화예요. 손쉬운 수익화. 그래서 인제 그 세계 인구 순위에서 1 위가 지금 인도죠. 인도가 14억 대 후반 정도 되고 중국이 2 위죠. 14억 초반 정도 되고 미국도 인제 3억 중반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문맹이 아닌 수준, 그러니까 문해율이라고 그러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리고 인제 소비 가능한 인구로서는 전 세계 탑이죠, 중국이. 그래서 사실 뭐 수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제 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시장까지, 소비 시장까지 한 곳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제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기업이 수익을 내기가 손쉬워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인제 데이터 습득이 용이합니다. 예. 그래서 AI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싸움이죠.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고 개인화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도 중국에 있는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습득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 보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안에 취약하다, 요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이제 높은 AI 활용도. 이건 이제 AI 기술이 나오면 그 기존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어도 가격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격 혁신. 그래서 인제 뭐 가격을 뭐 상대 경쟁자보다 좀 낮추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쇼크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놓죠. 그래서 인제 딥시크가 무료로 나왔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챗GPT죠. 챗GPT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무료로도 쓸 수 있지만 몇 번 쓰다 보면은 이제 결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제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나오는 수준을 비교했을 때도 챗GPT 못지가 않아요. 전혀 뭐 뒤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 뭐 3-4만 원씩 내고서 챗GPT를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냥 딥시크에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제 단순히 투자나 수익 문제가 아니고 발전 속도 면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뒤처져 버리는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 정부의 헛발질이죠.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인제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죠. 칩을 수출하는 걸 막아 버린 거예요. 어디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책이죠. 그랬더니 인제 중국이 이를 갈고 이걸 카피를 해 버렸죠. 카피를 해 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이 자충수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AI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예. 그건 인제 요거에 대한 복수다. 예. 복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칩이나 어떤 AI 모델에 대한 폐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칩 수출하지 말고 그다음에 AI 모델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하지만 요거를 인제 복제해 가지고 오픈 소스로 그냥 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제 중국이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도 AI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공무원이 정말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업무를 할 때 AI를 써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은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도 그냥 내쫓아 버리죠. 예. 그래서 인제 최근에 중국 정부가 AI 기술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어 딥시크 직원 다수를 여권을 압수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이 인제 중국에 대해서 인제 규제에 들어가니까 중국도 이제 특단의 조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가장 유능한 미국의 경쟁자다. 그리고 군사와 AI 쪽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 중국이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미국의 우주 자산을 겨냥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거의 확실하게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강국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 다면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인제 중국이 이미 추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도. 근데 마지막으로 인제 미국 AI 연구자의 5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가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 중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18% 정도 되는데 미국을 압도적으로 어 앞서고 있죠. 그 와중에도 인제 트럼프는 인제 "교육부를 폐지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아직 의회에서 인제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은 항상 지금 '시대에 역행한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호를 빨리 개방을 하고 세계의 어떤 그 인재들이 들어오는 관문이었잖아요, 미국이. 근데 고걸 오히려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10 년간 생성형 AI 관련 특허 출원 수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6 배예요. 38,000 건으로 미국이 6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양자컴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그래서 인제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급 고 정도 어떤 레벨의 휴머노이드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고 뭐 영장류 복제라든지 뭐 인공 태양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도 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첨단 기술 또는 뭐 테크 이쪽에서 인제 미국이 군림을 하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제 산업용 로봇 점유율이 52%라고 합니다, 중국 제품이. 그래서 11년 연속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기술 일부는 이미 3 개월로 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미중 AI 격차가요.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콧대가 높았던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인제 살 수 없다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알리바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리바바가 인제 샤오미의 영향으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도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물론 인제 가격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인제 초장기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0 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오늘은 인제 미국 AI 주식의 어떤 침체 그리고 총체적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이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한다면은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오히려 헛발질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환경이 안 좋아진다면은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요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